여러분, 한국 최고의 고전소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꼽을 텐데요. 바로 춘향전입니다. 오늘은 이 유명한 이야기,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겉으로만 보면 춘향전은 정말 우리 민족 최고의 사랑 이야기죠.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애틋한 사랑, 그리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한 여인의 굳은 절개. 딱 이런 이미지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이걸 그냥 아름다운 로맨스 소설로만 보면 사실 반쪽만 보는 셈입니다. 이 이야기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 있거든요. 춘향전은 사실 사랑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저항의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? 먼저 다들 아시는 줄거리지만 이 사랑과 저항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이게 어떻게 엮여 있는지 말이죠.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. 첫째,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금지된 사랑. 그리고 둘째, 이 사랑을 위협하는 잔혹한 권력자의 등장. 셋째,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의지를 지키려는 춘향의 시험. 그리고 마지막, 짜릿한 정의의 실현. 어떠세요? 이 뼈대만 봐도 그냥 단순한 연애담은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? 자, 춘향의 그 저항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그녀가 살았던 시대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.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18세기 조선 후기. 이때는 정말 엄격한 계급사회였어요. 한번 태어난 신분은 평생, 아니 대대손손 바뀌지 않았죠. 양반과 기생의 딸, 이 둘 사이에는 정말 거대하고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신분제 사회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. 바로 탐관놀이,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 배만 불리는 부패한 관리들이죠. 이 이야기의 악역, 변학도가 바로 그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.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 시대의 부조리 그 자체였던 거죠. 그러니까 춘향이 변학도에게 싫다고 말한 건 단순히 나는 이도령만 사랑해요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. 이건 바로 그 부패한 권력 구조 전체를 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. 당신 같은 권력자는 틀렸다고 외치는 당시 모든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신한 외침이었던 셈이죠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. 이 대단한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한 명의 천재 작가가 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그럼 누가 만들었냐고요? 바로 평범한 사람들, 민중들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라는 거죠. 춘향전의 뿌리는 바로 판소리에 있습니다. 판소리가 뭐냐면 소리꾼 한 명이 북장단에 맞춰서 노래도 하고 대사도 치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 전통 공연이에요. 그리고 그 수많은 판소리 작품 중에서도 춘향가는 단연 최고 인기 작품이었죠. 그래서 춘향전을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마치 눈덩이처럼요. 처음엔 작은 이야기였는데 여러 사람들의 입을 거치고 또 공연이 계속되면서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고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커진 거죠. 여러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. 판소리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 장단, 즉 리듬에 있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프고 애절한 장면에서는 아주 느린 진양조로 관객들 눈물 쏙 빼게 만들고 또 급박한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자진몰이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죠. 이 음악 하나로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. 자,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. 한쪽에선 탐관오리 변학도의 화려한 생열 잔치가 벌어지고 다른 한쪽에선 춘향이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모든 희망을 잃어가고 있죠.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이도령이 돌아옵니다.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죠. 과거에 장원급제해서 왕의 비밀 감찰관, 바로 암행어사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. 하지만 일단은 정체를 꼭꼭 숨기고 남루한 거짓골로 변학도의 악행에 자기 눈으로 똑똑히 확인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잔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터져나오는 이 한마디, 암행어사 출두요. 정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사 아닐까요? 모든 억압과 불의가 단 한순간에 박살나고 정의가 승리하는 이 장면,
이보다 더 짜릿하고 통쾌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? 자, 이렇게 정의는 승리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. 대체 왜 수백 년 전의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걸까요? 왜 계속 영화로,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걸까요? 그 이유는 바로 춘향전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첫째, 어떤 권력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한 개인의 존엄성. 둘째, 나쁜 놈은 꼭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 평등을 향한 꿈.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춘향전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한국 고전 문학의 넘버원 대표 주자입니다. 우리나라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고 넘어가는 그야말로 필독서 중에 필독서의 셈이죠.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바로 춘향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100% 완벽한 주체성입니다. 춘향은 그냥 남사 주인공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에요. 자기 삶과 사람을 스스로 결정하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자기 힘으로 맞서 싸우는 정말 강하고 능동적인 인물인 거죠. 이 이야기의 생명력은 정말 대단합니다. 그 뿌리를 찾아가면 6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.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판소리로 다듬어지고 오늘날에는 영화, 뮤지컬, 심지어 웹툰으로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. 결국 춘향전은 단순한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. 그 이상이죠.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자신의 소중함을 지키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, 하나의 문화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춘향이 그 시대의 부당한 권력 앞에서 당당히 아니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불의 앞에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춘향이 필요할까요?